자, 이제 이어서 그 이연법인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회사와 B 회사는 세무정책을 제외하고 손익면에서 동일한 회사이다. B 회사는 세법상 준비금 10억 원을 2000X 1년에 설정했으며 준비금은 2000X 3년에 전에 관리된다. 세법상 준비금을 A 회사는 설정하지 않았다. 세율은 30%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표에 보시면 있듯이 세법상 준비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소득이 A 회사는 2000X 1년에 90이 되고 2000X 3년에 110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B 회사는 이러한 세법상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법인세율은 30%를 가정했기 때문에 해마다 70씩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30씩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첫 해는 27, 3만큼 세금을 덜 내고 2003년에는 3회 세금을 더 내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 회사가 2000X 1년에 계상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요거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들 일단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회사의 과세소득은 얼마가 됩니까? 90이죠. 그 문제 표시된 것처럼. 그래서 회사가 부담해야 될 법인세는 27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해야 될 법인세는 27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항상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대변에 당기 법인세 부채.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채라는 거죠. 그냥 이걸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미지급 법인세, 용어를 묻는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가, 지금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법인세 부채가 27인데요. 이거 전체가 법인세 비용이 이게 그냥 법인세 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세 비용은, 요거에다가 뭐죠? 지금, 회사가 3이라는 세금을 덜 냈죠. 3이라는 세금을 덜 냈지만 이건 언젠가는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만큼도 부채로 잡는데 이걸 요거 칭하는 명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3이 잡힙니다. 그래서 요 전체 합계액이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30이 됩니다. 27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00X 1년도에 회사가 계상할 법인세 비용은 여기 30이 되는 것이지 27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2001년 말에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는 이연법인세 부채 얼마? 3억 원이 잡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000X 1년 12월 31일이었는데 이제 나머지 회계 처리를 다 해보면요. 2002년 12월 31일 날 자변의 법인세 비용 30 대변의 단기 법인세 부채 30 이렇게 잡히고 이제 2000X 3년 12월 31일 날 회사는 이제는 이러한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잖아요. 일단 단기 법인세 부채가 33이 되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이제 제거돼야 되겠죠. 일시적 차이가 제거되니까 세 부채가 3이 돼서 법인세 비용은 3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인세 비용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계정이 모두 확정되면 나오는 그런 끼워 넣기 계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항을 볼게요. 2002년에 예기치 않게 세율이 40%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세율이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회사가 3이라는 세금을 덜 내고 미래에 3을 더 내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미래에 더 내야 되는 세금이 3이 아니라 이제 4가 된 거죠. 자, 그래서 4가 됐는데 2002년에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2002년에 새로운 일시적 차이가 생겼던 건 아니죠. 이미 일시적 차이가 지금 존재했는데 이것 때문에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1이 더 생긴 거잖아요. 3이 아니라 4를 더 내야 되게 생겼으니까 요거를 반영을 해야 될까요? 반영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반영을 해야 된다는 회계 처리가 있고요. 반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회계 처리가 있는데 현재 현행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이 차이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세율이 만약에 30%에서 40%로 갑자기 올랐다는 거죠. 40%로 올랐다고 하면 이제 회사가 부담해야 될 법인세 부채는 단기 법인세 부채는 40이 되고요.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3이 아니라 4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3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를 추가로 1을 더 추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4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맨 마지막 2003년도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단기 법인세 부채가 44, 이연법인세 부채가 4,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40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중에 예기치 않게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연법인세 그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효과를 다시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반영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산부채법 또는 그냥 부채법이라고도 합니다. 자산부채법 또는 부채법이라고 하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 이건 자산부채법이고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반영하지 않는 방법은 이연법이라고 그래요. 반영하지 않는 방법은 이연법이라고 한다. 요 명칭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2002년에 예기치 않게 세율이 40%로 올랐다고 하면 2002년 말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된다? 41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가 이게 별거 아닌데 은근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인데요. 보시면 주 3층은 매도가능증권을 1,000원에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손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는 1,100원이 됐고요. 근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뿐만 아니라 역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도 역시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평가이익에 따라서 회사가 계상할 이연법인세 부채와 법인세 비용은 각각 얼마이냐 이렇게 하고 뭘 물어봤습니까? 법인세율은 3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회계 처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매도가능증권이 원래 1,000원이었던 게 1,100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100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손익입니까? 기타 포괄손익입니까? 기타 포괄손익이죠. 기타 포괄손익이란 말이에요.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인데 자, 문제는 이거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뭐죠? 세법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법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죠? 미래에 언젠가 과세가 됩니다. 미래에 언젠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잡혀야 되는데 부채가 100 곱하기 일시적 차이가 100이니까 30만큼이 잡히겠죠, 세율이. 자, 그런데 이 차변에 잡히는 게 법인세 비용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법인세 비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세 비용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자, 지금 우리가 회계상 이익이라고 할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회계상 이익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기 때문에 회사의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자본에만 반영되었지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반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은 과세에서 지금 현재 회계상 이익에 반영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법인세 비용이 등장하려고 그러면 회계상 이익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회계상 이익에 등장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자체를, 이 금액 자체를 차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야 되는 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기타 보고손익이죠. 30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여기가 70이 잡히면 그러면 회계 처리가 맞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은근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처럼 이런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 가지고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구성하는 건 맞는데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계정을 직접 차감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30, 법인세 비용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알아보게 설명을 했는데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계상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엔 영향이 없으니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러한 매도가능 기타 포괄손익도 언젠가는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될 것이므로 이연법인세 부채의 계상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것만큼의 이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되어 있습니다. 주 대성의 2000X4년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0만원, 접대비 한도 초과이익이 1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이익이 5만원, 당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2만원입니다. 당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2만원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익인데도 이익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금 불상입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대비 한도 초과이익이라고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이익하고 당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요 두 가지는 뭐가 되죠? 요건 이제 일시적 차이를 구성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죠? 이연법인세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습니까? 2000X4년도에 법인세 비용과 단기 법인세 부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칠판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일단 회사의 세전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연도는 2000X4년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접대비 한도 초과가 요만큼이 이제 과세소득에 가산이 되고요. 송금불산입돼서 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역시 송금불산입돼서 가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입금불산입돼서 차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회사의 과세소득은 계산해 보시면 213만 원이 됩니다. 회사의 과세소득은 213만 원이 되는데요. 자, 이제 과세소득이 213만 원이 되는데 세율은 몇 %죠? 25%니까 그래서 여기다 25%를 곱한 값 532500 요거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532500 요거만큼이 결국은 그 회사의 그 단기법인세 부채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이제 단기법인세 부채가 되고요. 자, 이제 이연법인세는 어디서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까? 결국
요 일시적 차이가, 이 두 가지가 일시적 차이가 되고, 이건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연법인세 대상이 되지 않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요거 두 가지가 이연법인세를 구성하게 되는데, 요 두 가지가 그 일시적 차이의 세효과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2000X5년, 2000X6년, 2000X7년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2007년은 없나요? 예, 하여튼 어떻게 이제 역전입이 되는지, 어떻게 이게 해소가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박스 밑에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5만 원 중 3만 원은 2005년에, 2만 원은 2006년에 소멸된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3만 원은 2005년에, 2만 원은 2006년에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요. 단기 매매 증권 2000X5년에 처분된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언제? 2005년에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세율은 미래에 예상되는, 지금 2000X4년 시점에서 2005년, 6년 이때 예상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앞에 문제, 우리 1번 문제 처음에 풀 때 예기치 않게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예상을 했으면 첫 해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예기치 않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그때 가서 이제 전진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세율은 뭐라고 돼 있죠? 2004년은 25%, 2005년은 28%, 또 2006년 도는 30%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율이 달라요. 28, 30이 적용이 되니까, 자, 그러면 각각 세율을 한번 곱해봅시다. 3만 원 곱하기 28%, 2만 원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14,400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이연법인세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미래의 세금을 덜 내게 되죠. 미래에 덜 내게 되니까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400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 2만은 미래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2만 곱하기 세율은 얼마가 됩니까? 2만 곱하기 세율이 28%죠. 따라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5,600원이 되죠. 미래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5,600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법인세 비용을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자,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회사에 계상할 이연법인세 자산은 얼마? 14,400원. 대변에 회사 계상한 이연법인세 부채는 5,6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단기법인세 부채 이미 구했죠? 단기법인세 부채가 532,500. 따라서 여기 나머지 잔액은요. 여기 나머지 잔액은 얼마가 돼? 요게 이제 법인세 비용이 되는데, 법인세 비용은 523,700. 요 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이연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4장에 이제 건설공사 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은 뭐 그렇게 그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뭐 간략하게 빨리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 보시죠. 건설공사 계약의 1번 문제.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정한 건설형 공사 계약의 적용을 받는 공사 계약의 형태이다. 거리가 먼 것은 답은 3번이 되는데요.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하여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 건설형 공사 계약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그 1번, 2번, 4번, 5번은 이제 맞는 지문인데요. 1번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공사, 2번 청약을 받아 분양한 아파트 등의 예약 매출, 4번 공사 감리나 설계 용역, 5번째 자산의 철거나 원상 회복과 자산의 철거에 따른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건설형 공사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 더 알아보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2번 문제. 12일 결산법인은 주식회사 대한개발은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와 2000X6년 4월 1일 총 도급금액 1,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기간은 2000X6년 4월 1일부터 2000X7년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2000X6년, 2000X7년 아파트와 상가 건물 공사에 대해서 단일 계약을 하였지만 각각의 공사를 분리할 수 있으며 공사 수익을 각각의 공사별로 인식하기로 하였다. 그랬는데 주식회사 대한개발은 실제 발생 원가에 따라서 공사 진행률을 산정하며 아파트와 상가의 공사 이익률은 각각 0.2와 0.4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아파트의 추정 공사 원가가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상가의 그 공사 원가가 얼마입니까? 6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공사 수익을 거꾸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공사 수익을 갖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자, 그 아파트를 갖다가 짓는데, 아파트의 추정공사는 1,200만 원이 든다고 돼 있는데, 이익률은 몇 퍼센트다? 20%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 빼기 이익률, 요것만큼 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요만큼이 공사 수익이 될 거라는 거죠. 공사 수익 곱하기 1 빼기 원가율을 하면 그게 공사 원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1,500만 원이 이만큼이 이제 아파트 공사 수익이 될 것이고, 상가는요, 60만 원 나누기 1 빼기 0. 수익률이 이건 좀 더 높았죠? 그래서 0.4가 돼서 100만 원만큼이 상가의 공사 수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수익을 아파트에는 1,500, 상가에는 1,000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진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식하면 되는데, 보시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첫 해 660만원, 그 둘째 54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한번 해보죠. 이거 지우고. 2000X6년, 2000X7년 보시면, 자, 공사 원가가 66만원, 660만원. 그 다음에 540. 그 다음에 추정원가가, 추정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1200이었죠. 자, 우리 진행률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항상 누적으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공사 원가의 누적 원가를 구하면 첫해 660, 두 번째는 1200이 되죠. 그 다음에 총 추정 원가는 계속 1200이었으니까 그래서 요걸 분자라고 요걸 분모로 해서 나누면 공사 진행률이 얼마가 됩니까? 공사 진행률이 위에가 55%, 이게 100%가 되죠. 자, 그런데 공사 수익은 1,500만 원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수익 1,500만 원 곱하기 뭐죠? 55%. 그래서 1,500 곱하기 55%에서 공사 수익을 첫해 공사 수익은 82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원가는 여기 있는 대로 66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공사 이익은 825만 원에서 660만 원을 차감하니까 165만 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000X7년에 공사 수익은 67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원가는 540만 원이 되니까 회사의 공사 이익은 얼마가 된다? 135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죠? 예, 여기까지가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손익계산서 2006년도 걸 물어보니까 상가도 마저 구하면 될 텐데, 상가도 여러분 표에 표시된 같은 요령으로 풀어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179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공사원가의 구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 모두 몇 가지냐 되어 있는데, 예, 일반 거기 표시된 것 중에 일반 관리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이 몇 개이냐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죠. 예, 근데 뭐 요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올 건데 뭐 하여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봤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보상금과 장려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보상금과 장려금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 계약의 조기 완료에 따라서 건설업자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된 금액은 보상금입니까? 장려금입니까? 장려금입니다. 이게 뭡니까? 원래 계약했던 거,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빨리 했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죠? 보상금이 아니고 장려금이 되고요.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더 알아보기 제가 설명을 했듯이 건설업자가 공사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보존받는 경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발주자의 보상금은 발주자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거나 제시한 설계에 오류가 있을 때 공사의 변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보상금 이런 걸 받는 거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닐 건데 과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죠. 처음에 공사 계약을 무조건 따놓고 그다음부터 보면 이상하게 땅을 팠다 하면 강한 안반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 안반 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뭐 건설회사가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공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요, 이제 이 공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를 그걸 갖다 다 했을 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손실을 갖다가 지금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잡을 건지 아니면 진행률에 근거해 가지고만 잡을 건지 그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공사 이익이 미리 예상된다고 그 이익을 미리 땡겨서 잡지는 않죠. 하지만 공사 손실의 경우에는 손실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 전체를 다 공사 손실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의 지금 5번 문제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대한건설은 완공하는데 3년이 소요되는 공사를 2000X4년 1월 초에 수주하였는데 계약 금액은 10,000원이며 각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사비용과 회계연도 말의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를 수주한 2000X4년 당시에는 2000X5년에 건축자재의 품기, 노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4년도를 보시면 실제 공사비가 2200, 추가로 완성될 거가 3300이라서 총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5,500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는 공사 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2005년에 생각지도 않게, 그죠? 3,800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아직도 2,000을 더 넣어야지 공사가 완성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공사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손실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공사 손실이 발생해요, 안 해요? 2004년도에는 보시면 실제 공사비가 2,200 추가로 소요될 것이 3,300이 돼가지고 얼마 5,500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도급 금액이 10,000원이니까 4,500이 이익이 전체로 이익이 예상되죠. 손실 발생하지 않죠. 2005년에 3,800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2,000이 추가로 더 소요되니까 총 누계로 얼마가 들어갈 거로 예상합니까? 2,200 더하기 3,800 더하기 2,000이니까 8,000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공사에서 얼마 받죠? 10,000원 받으니까 여전히 이익이 발생은 하죠. 여전히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 전체로서의 손실을 잡지는 않죠. 만약에 2005년에 공사 전체에 대해서 손실이 예상되게 되면 뭐죠? 진행률에 의해서만 손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사 전체에 대해서 손실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풀어보면 지금 보시면 2004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누적 원가가 2000X4년에는 2000X5년 요 두 개만 비교해보죠. 여기가 2200이고 2005년에는 2200에다가 3800을 더하니까 6000이 되겠죠. 그런데 총 예정 원가를 보면
첫 해에는 2200 더하기 3300이 추가로 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5500이 되고요. 2005년에는 6000에다가 추가로 2000이 되니까 80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사 진행률을 구해보면 여기가 A고 이게 B가 되면 A 나누기 B가 진행률이 될 텐데 여기가 진행률이 40%, 얘가 75%잖아요. 따라서 공사 수익은 공사 도급 금액이 얼마죠?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000원이 되고 둘째는 얼마? 3,500원이 되겠죠. 7,500 빼기 4,000이니까. 자, 그런데 공사 원가가 얼마? 2,200이니까 2,200이고 이때 공사 원가가 얼마? 3,800이죠. 그래서 공사 이익이 이때는 1,800, 이때는 마이너스 300인데 이 공사 손실이 날 때는 뭘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공사 전체로 해서 손실이 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공사 기간 전체로 봤더니 손실이 예상이 되지 않잖아요. 공사 손실이 비록 발생했지만 공사 기간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손실을 잡아야 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공사이익 1,800, 공사 손실 300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특수회계 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